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8월 28일 토요일 통키뉴스 오후 뉴스로 시작합니다. 어저께 하루 만에 미국 드론 공격으로 이번에 아프간에 테러를 저지른 이들을 응징했지요.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마지막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는 반드시 테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비장함을 선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에 대한 보복 타격과 관련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다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는 극악무도한 공격에 연루된 이들이 누구든 계속 추적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미군 13명 등 수많은 희생자를 낸 카불 공항 입구 테러에 대한 응징 공습을 통해 테러 조직 ISK의 고위급 2명을 제거했습니다. 아프간 동부 낭가르 하르주에서 공격용 무인기를 통한 공습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는 없었다고 미군은 밝혔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나는 우리 군과 무고한 시민을 공격한 테러 집단을 추적하겠다고 했고 이미 쫓고 있다면서 누구든 미국에 해를 입히고 미군을 공격하려 할 때 대응할 것이며 그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장 상황은 계속 극도로 위험하고 공항 테러 위협은 여전히 크다면서 군 지휘관들은 24시간에서 36시간 내에 공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프간의 미군 철수 시한은 오는 31일로 사흘이 남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조치로 군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하라고 지시했고 현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권한과 자원, 계획을 갖도록 보장했다며 군은 안전하게 철저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확언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미 정말 전 세계에서 미군의 이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이 테러리스트의 적장이라 그러죠. 수장의 동선을 이미 다 꿰뚫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이번에 증명이 되었죠. 더 이상 제2, 제3의 테러는 없기를 바라면서 계속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베트남의 최대 도시 호치민이 전면 봉쇄됐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확진자 폭증 속에 감염 상황이 가장 심각한 호치민에 외출 전면 금지가 내려진 겁니다. 봉쇄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자 봉쇄 전 곳곳에서 사재기 현상이 빚어졌고 봉쇄로 외출이 막힌 시민들에게 군이 식자재 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교민들도 많이 가 있는 곳인데요. 박항서 감독도 축구 감독으로 가 있는 곳이죠. 베트남의 이 락다운 이렇게 심각한 모습 동남아로 다른 국가로 이 부분이 퍼지지 않을지 심히 걱정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코로나에 걸린 교사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수업을 했다가 그 학급의 절반이 감염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북가주 머린 카운티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집단 발병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조금 됐네요. 5월 19일이니까요.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이 학교의 여교사가 심한 피로와 코막힘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알러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출근을 해서 평소에도 마스크를 썼지만 읽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기 위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코로나 감염자였고요. 학생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좀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이지만 얼마든지 지금도 미국과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전하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뉴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 소식입니다. 자, 팀 쿡, 애플의 최고 경영자 CEO가 애플 주식 500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경제 전문 채널 CNBC에 따르면 어제 8월 27일 애플이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팀 쿡 CEO가 최근에 보수로 받은 애플 주식 5만여 주, 500만 여주입니다. 5만이 아니라 500만 여주를 처분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팀 쿡이 매각한 애플의 주식 규모는 약 7억 5천만 달러.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래서 최근 애플이 가지 못했나요? 자, 최근에 팀 쿡이 500만 주를 받은 것은요,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보너스 성격으로 받은 건데요. 2011년 급여 패키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식 가운데 가장 많은 거였고요. 이 급여 패키지에 따르면 팀 쿡 CEO가 받은 보수는 애플의 주가가 다른 S&P 500 기업과 비교해서 어떤 성적을 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S&P 500 기업과 비교 평가에서 애플은 TSR이라 그러죠. 배당 소득의 주식 평가 이익을 합친 것이 191.83%로 나타나 총 442개 기업 중에 13위에 올랐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0일 넘게 하루 4자릿수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2,000명대도 벌써 4번이나 나왔는데요. 주 초반까지 주춤하다가 중반부터 2,000명 안팎까지 치솟는 주간 환자 발생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위중증 환자는 연일 400명대를 이어가고 있고요.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이 내달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요, 장기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도 유행 억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초비상에 걸린 상황인데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소식입니다. 덴마크가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자국에서 더 이상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밝히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제한 조치를 내달 10일 사실상 모두 해제한다고 AFT 통신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이 28일 전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성명에서 현재 코로나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질병으로 규정한 분류는 해당일 만료되며 보건당국과 전문가 그룹, 전염병위원회와 논의 뒤 이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코로나가 통제되고 있고 백신 접종률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 도입했던 특별 규정들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을 했고요. 헤우니케 장관은 자국에서 12세 이상 인구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헤우니케 장관은 아직 우리는 팬데믹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코로나가 다시 사회에 중요한 기능을 위협할 경우 신속히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덴마크가 지난 4월 도입한 코로나 패스를 더는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통신은 전했는데요. 코로나 패스는 코로나 백신을 다 맞았거나 72시간 이내에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2에서 12주 전에 양성 판정을 받아 면역성이 생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명서로 식당, 영화관, 체육관 등을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이달 박물관 등 일부 장소에서 해제되었지만 내달 10일 전까지는 나이트클럽, 대형 행사 등에는 계속 적용이 됩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은 이미 지난 14일부터 의무가 아니게 되었고요. 다만 여전히 덴마크 또한 입국 제한 조치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 청정국으로 불리었던 뉴질랜드가 뚫렸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지역 감염이 심하게 번지고 있는데요. 강력한 봉쇄령으로 감염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낮은 백신 접종률이 방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지역 감염자가 없었던 뉴질랜드는 방역 규제 없이 스포츠 경기가 열리고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등 거의 정상적인 일상이 이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오클랜드의 주민 한 명이 델타에 감염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첫 감염자가 나오자마자 당국인 뉴질랜드 전역에 봉쇄령을 내리고 가장 강력한 4단계 봉쇄 조치를 시행해 시민들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한번 뚫리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모습이 뉴질랜드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해도 프랑스군은 끝까지 남아서 자, IS와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세계가 프랑스의 이런 독자적인 결정과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 바그다드 중동 지역에 참석해서 정상들과의 담화에서 바로 이러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은 건강 뉴스 준비했습니다. 머리카락 빠지는 탈모에 걱정되시는 남성분들에게 또 주목하셔야 될 뉴스네요. 아시겠지만 탈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입니다. 탈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 그렇죠? 일반적으로 두피의 성모, 굵은 검은 머리털이 빠지는 것을 의미한데요. 이 성모는 색깔이 없고 굵기가 가는 연모와는 달리 빠질 경우 미용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양인에 비해 모발의 밀도가 낮은 대한민국 남성들의 경우에는 약 10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으며 하루에 50에서 100여 개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빠진 자리에서 자고 나면은 머리가 더 나야 되는데 안 나게 될 때는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탈모를 예방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없는데 가장 큰 거는 아시다시피 유전입니다. 유전. 그렇죠? 자, 이와 관련해 어찌 됐든 탈모를 막거나 늦추는 데 좋은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듬 샴푸입니다. 케토코나졸 성분이 있는 비듬 방지 샴푸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케토코나졸 1% 정도 함유된 비듬 샴푸는 마트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특정 회사 브랜드를 뭐 케토코나졸 성분 이 샴푸는 저는 잘 모르겠고, 라니먼닷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도브 비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브의 센스티브 비누, 특별히 메이드 인 USA 제품이 한국에서 이 탈모나 그다음에 아토피 문제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주문하시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나 미국 어디서든 주문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바이타민 D, 비타민 D를 많이 먹어야 된답니다. 즉 원형 탈모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비타민 D 결핍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비타민들은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씩 햇빛에 노출된 상태에서 야외 활동을 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사실 하루에 30분 이상을 햇빛에 노출되는 게 쉽지는 않죠. 세 번째는 철분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모발이 가늘어지고요.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겐 더러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새우, 달걀 등 동물성 식재료에 함유된 철분이 시금치나 그 다음에 콩의 철분보다 쉽게 흡수되기 때문인데요. 부족한 철분이 보충되더라도 모발이 정상적인 상태로 자라기까지는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모낭이 휴지기로 접어들어 더는 머리털이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대머리 진행을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명상이나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탈모 방지에 도움이 되고요. 하루에 단 몇 분 정도라도 좋고요.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코르티솔 분비가 42%나 적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최고 좋지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탈모의 주범인 거 아시죠? 그렇죠? 특별히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토요일 저희가 준비하는 통킹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 느끼시죠? 굉장히 건조한 날씨, 사막기후죠. 강렬한 태양 때문에 건조해지는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요. 특별히 자녀들 아토피 굉장히 걱정 많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로 저와 둘째 녀석의 아토피와 가려움증을 극복을 했는데요. 하나는 바로 도브 센스티브 비누, 이 비누입니다. 탈모 비누로도 통합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문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는 연수기물입니다. 소금물로 샤워하고 소금물로 머리를 감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탈모 비타민이죠. 하지만 오늘 추천해드리는 이 도브 비누, 한국에서 주문이 굉장히 많이 오는 제품인데요. 미국 현지에서도 참으로 강추해드리는 제품, 특별히 가려움증으로 자녀들의 아토피로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리지놀 팀장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